이때 제가 1번 조정받아 매력적인 가격이 된 곳, 지금 바로 매수를 해도 나쁘지 않은 곳이라고 딱 지목을 했던 곳은 단 한 곳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딱 한 곳이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12월부터 6억 정도가 반등을 하게 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잘 우연히 맞아 떨어질 수 있었을까, 이런 거예요. 항상 A라는 지역이 있고 B라는 지역이 있는데 역사상 언제나 한 번도 빼놓지 않고 A가 B보다 한 3억 정도 비쌌어요. 그래서 A가 10억이고 B가 한 7억이요. 항상 A가 11억이면 B는 8억, A가 12억이면 B는 9억, A가 8억일 때는 B가 한 뭐 6억에서 5억, 항상 이 정도였던 두 개의 어떤 지역, 두 개의 단지가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너무 상승 하락을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얘네가 가격이 같아진 거예요. A와 B가 똑같은 가격이에요. 오늘 보니까 똑같이 10억 10억이에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어느 날 보니 똑같이 10억 10억이다, A, B가. 그러면 우리는 일단 본능적으로 누구를 저평가로 볼 수 있죠? (2022년) 역사상 전례가 없던 자이언트 스텝 4번 연속을 얻어맞고 금리가 전례가 없는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대한민국 및 전 세계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할 것 없이 크게 하락했죠. 이는 대한민국의 부동산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에 2022년에 집값이 상당히 많이 하락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전국이 다 하락을 했지만 폭락으로 되게 유명했던 지역들 기억나세요? 경기도에서는 인덕원, 동탄 이런 곳들이 되게 좀 유명했죠. 인천에서는 송도가 좀 대표적이었고, 서울에서 여러 곳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좀 사람들한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게 이제 잠실의 하락이에요. 잠실은 강남권이고 한강을 접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곳의 대폭 하락은 조금 이례적이라고 평가를 받았었고, 그래서 많이 유명하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지를 많이 하고 있죠. 자, 이 잠실의 집값을 잘 관찰을 해보면 잠실의 대표 아파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잠실 엘스의 가격을 한번 보면 한때 26억 7천까지 찍었던 잠실 엘스 33평형은 2022년 2월부터 쭉 하락해서 직거래 제외하고 정상거래가 2020년 10월경 19억을 찍어버립니다. 이때는 19억대, 즉 20억 아래에서 거래되는 게 단연했을 때가 있어요. 저층 같은 경우에는 18억 7천까지도 나왔었죠. 보시면 거래량도 많아요. 그러니까 매도도 매수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구간이죠. 올해 연초죠. 이 가격이 하락하면서 거래량은 확 늘었었거든요.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다시 또 치고 올라오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최근에 전 고점은 아니어도 상당히 많이 18억 7천일 때에 비하면 24억 중반까지 또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022년 이제 초에 26억 중반대 찍던 게 22년 대략 한 말 정도에 최저점 18억 7천까지도 찍으면서 거의 한 뭐 8억 가까이가 쫙 빠졌다가 저는 또 2023년 중후반 경에 24억 중반 정도를 회복하면서 다시 한 또 6억 정도를 회복을 했죠. 그러니까 빠졌던 거를 상당 부분 또 회복을 했다가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어때요? 약간 분위기가 안 좋은 분위기긴 합니다. 이건 직거래여서 직거래 빼고 나면은 조금 뭐 가격이 특히나 이제 11월달 들어와서 거래된 것들이 약간 전보다 빠지긴 하죠. 확실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주목해볼 건 미친 듯이 빠지다가 완전 뭐 절망 그 자체인 분위기에서 어느 순간 이제 반등을 하죠. 그때가 이제 2022년 말이에요. 정확히는 이제 딱 한 2022년 12월부터 이제 반등을 시작하는데 그보다 약간 전 있죠. 한 10월 정도 이때. 그러니까 이제 한 10월부터 11월, 12월, 1월 이때가 가장 가격이 낮고 허우적대고 있을 때거든요. 그 시점이 시작되는 9월, 10월 정도에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렸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22년 9월이네요. 폭락한 아파트들 뭐 언제 사면 되나요? 이런 썸네일로 해서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이때 이제 워낙 아파트 가격이 많이 빠졌던 시점이다 보니까 은근히 이제 많이 빠진 것 같아. 뭐 30%, 40%씩 빠진 것들도 있다 보니까 이럴 때 하나 내가 주워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영상은 이제 고정 댓글에서 여러분이 클릭하셔서 다시 보실 수 있고, 이 영상에서 저는 이제 인덕원, 동탄, 송도 그리고 잠실 4개 지역의 적절한 매수 타이밍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때 이렇게 분류를 했었습니다. 조정받아서 매력적인 가격이 이미 된 곳, 많이 조정이 돼서 많이 빠져서 지금 이미 매력적인 가격이 된 곳, 즉 지금부터 그냥 매수를 해도 내가 봤을 땐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곳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더 기다리면 몇 개월에서 뭐 1년 정도, 길게는 2, 3년 정도를 좀 더 기다려야 매력적인 가격이 될 곳, 나중에 한번 조금 더 매수 타이밍을 6개월, 1년, 2년 뒤로 잡아야 될 곳, 그리고 마지막 아무리 기다려도 계속 빠질 곳, 즉 어떤 매수 타이밍 자체를 잡기가 좀 쉽지 않은 곳들, 이렇게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폭락한 곳은 여러 곳이 있지만 매수 타이밍은 각기 다르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영상이었고, 이때 제가 1번 조정받아 매력적인 가격이 된 곳, 지금 바로 매수를 해도 나쁘지 않은 곳이라고 딱 지목을 했던 곳은 단 한 곳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딱 한 곳이었는데 그게 잠실이었어요. 잠실 이외에는 지금 당장
2022년 9월에 바로 들어갈 만한 것은 없다. 이제 이번에서 조금 더 있다가 동탄 이런 곳들은 이제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송도 같은 곳들은 조금 더 오래 기다리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고정 댓글에 영상 링크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잠시를 12월이나 1월 정도에 나라면 매수하겠다라고 해요. 내가 만약 잠시를 한다면 나는 당장 잠시를 투자하지는 않을 건데, 만약에 조만간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12월이나 1월 정도에 투자를 할 것 같다 라고 그 영상에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12월부터 한 6억 정도가 반등을 하게 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잘 우연히 맞아 떨어질 수 있었을까? 뭐 우연은 아니고, 이때 제가 얘기를 이미 했어요. 왜 내가 12월이나 1월부터 잠실에 다시 들어갔으면 좋겠다. 특히 잠실 엘리트, 잠실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이 세 개는 지금 굉장히 저평가다. 여러분이 할 거면은 12월 1월에 들어가면 좋다 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려운 이유는 아닙니다. 잠실은 조금 쉬웠어요. 다 이렇게 모든 지역을 쉽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잠실만큼은 굉장히 쉽게 보였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근거를 들었었냐, 왜 잠실 엘리트가 저평가이며 왜 반등을 곧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때 했던 얘기를 그대로 보여드려 볼게요. 그때 뭐라고 했었냐, 첫 번째, 모든 지역이 다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그게 지금 금리가 4번이나 자이언트 스텝이 된 상황에서 당연한 현상이긴 하지만 좀 과도하게 하락하는 곳들이 종종 있다. 과도 하락. 이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항상 A라는 지역이 있고 B라는 지역이 있는데, 항상 역사상 언제나 한 번도 빼놓지 않고 A가 B보다 한 3억 정도 비쌌어요. 그래서 A가 10억이고 B가 한 7억이었어요. 항상 A가 11억이면 B는 8억, A가 12억이면 B는 9억, A가 8억일 때는 B가 한 뭐 6억에서 5억, 항상 이 정도였던 두 개의 어떤 지역, 두 개의 단지가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너무 상승 하락을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얘네가 가격이 같아진 거예요. A와 B가 똑같은 가격이요. 오늘 보니까 똑같이 10억 10억이에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어느 날 보니 똑같이 10억 10억이다. A, B가. 그러면 우리는 일단 본능적으로 누구를 저평가로 볼 수 있죠? 별 일이 없었는데 그냥 상승 하락하다 보니까 만났어요. 가격이 둘이 만났어. 그럼 누가 저평가? 상대적으로 A가 상대적으로 저평가고 상대적으로 B는 약간 고평가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상대적으로. 그쵸? 지금 당장 가격이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하락한다라는 게 아니라 A와 B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원래 A가 더 높아야 하는데, 언제나 그랬는데 지금은 똑같네? 그러면 A가 저평가지라고 결론을 내리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걸 보고 저는 과도하게 하락했다라고 본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근거였어요. 다 2022년 9월에 이야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게 그때 제가 사용했던 자료예요. 이 9월달에, 2022년 9월달에 어땠냐면은 잠실 엘스가 한 21억이 나왔었어요. 헬리오시티가 22억이 떠요. 신천동 파크리오가 21억 4천이 떠요. 자, 이 셋이 지금 가격이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해요. 대충 한 21억 뭐 한 22억 사이로 거의 비슷비슷하죠. 이때는. 자, 근데 여러분이 잠실 송파 쪽의 지리를 좀 아시는 분들은 되게 특이한 상황이었네. 이 모부가 영상을 찍던 이 상황이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었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송파구의 아파트들을 볼 때 제일 상급지를 우리가 잠실, 여기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이라고 해서 잠실, 엘리트라고 보통 이 송파구를 대표하는, 잠실을 대표하는 아파트로 꼽습니다. 이 세 개를. 엘스와 리센츠가 보통 한강에 붙어 있으니까 가장 가격이 조금 더 높은 경향이 있는데, 엘스와 리센츠를 보고 보통 우리가 잠실의 가격을 판단을 하는데, 엘스나 리센츠는 항상 한 번도 빠짐없이 누구보다 비쌌냐? 저기 오른쪽으로 가면요, 여기 큰 아파트 있어요. 요거 보이시죠? 이거 올림픽공원 바로 앞에 잠실 파크리오라고 이런 아파트가 있거든요. 엘스와 리센츠는 항상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이 파크리오보다 가격이 한 2억에서 3억 정도 높았습니다. 대략 한 2억 정도 높았었어요. 항상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차이 되게 많이 나요. 많이 벌어져가지고. 근데 부동산 가격 폭락하기 전까지는 대충 항상 엘스나 리센츠가 2억 정도가 더 비쌌어요. 파크리오보다. 그리고 좀 더 크게 볼게요. 방금 말씀드렸던 엘스와 리센츠가 여기 있고요. 파크리오가 여기에요. 그리고 저 밑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여기 텅 비어있죠? 여기 헬리오시티입니다. 가락동 헬리오시티. 요 헬리오시티가 잠실 엘스와 리센츠랑 비교하면 어땠을까요? 물론 헬리오시티가 더 신축이긴 하지만 역시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게도 잠실이고 여기 가락동이고 당연히 급지 차이가 나고요. 한강이 또 붙어있고, 엘리트가 조금 더 헬리오시티보다 비쌌어요. 한 3억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잠실 엘리트는 옆 동네 파크리오나 헬리오시티보다 항상 2에서 3억 정도 높았다고요. 이 아파트들이 지어진 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단 1초도 빼놓지 않고 한 2, 3억 정도가 더 비쌌다고요. 이 엘리트가. 자, 그런데 2022년 9월에는요 어떤 일이 생겨요? 똑같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역전된 것 같아요. 헬리오시티가 제일 비싸요. 어떤 순간만큼은. 그럼 얘가 다른 친구들보다 항상 2, 3억이 비싸다가 갑자기 똑같아졌어요. 어느 순간 막 올르고 내리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특별하게 전문가가 아니어도 좀 엘스 리센치가 조금 지금 과도하게 하락을 해서 헬리오시티나 파크리오에 비하면 좀 저평가인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평가라는 거는 그냥 가격이 많이 하락했으니까 저평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 영상 댓글에다가 7, 8년 급등한 부동산 가격이 불과 1, 2년 전 가격으로 내렸다고 해서 잠실 특정 아파트를 저평가라고 하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 약간 답답한 게 제가 이 설명을 했거든요. 제가 이때 헬리오시티가 저평가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었어요. 1, 2년 전 가격으로 하락한 곳들은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다 저평가라고 하나요? 그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더 비싸야 할 곳이 같은 가격이라면 저평가라고 볼 수 있지 않냐라고 아주 생각하기 쉬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 이때는 잠실 폭락이라는 게 굉장히 하나의 밈이 돼서 강남도 폭락한다, 강남 한강변 부자 동네도 폭락을 한다는 게 굉장히 밈이 됐기 때문에 이 밈을 거스르는 제가 말을 한 거잖아요. 그 밈을 거스르는 말을 한 순간 융단 폭격을 맞는 거죠. 저를 좋아해 주시던 분들도 융단 폭격을 때리는 거예요. 말이 되냐 그게? 응? 제가 하는 설명을 이해하려고는 안 합니다. 애초에 그게 되게 좀 슬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보시니까 이해가 되죠. 진짜 그러네? 진짜 엘스가 단순히 하락해서 저평가가 아니라 헬리오시티나 파크리오랑 똑같다고? 그러면 좀 저평가지. 누구에 비해서? 이 친구들에 비해서 저평가. 그건 맞죠. 일단 여기 하나가 있었어요. 일단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좀 과도하게 하락한 면이 있는 것 같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 이건 호갱노로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도 아무나 보실 수 있는 거니까 한번 보세요. 이 엘스의 가격 변화를 쭉 보면 2022년에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한 달에 하나? 자, 요것도 여러분 한 얘기입니다. 그때 9월달에 다 한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24억 뭐 이렇게 거래가 돼요. 21년 12월에 26억까지 갔던 게 거래량이 확 줄면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2022년 3월달에 26억 7천으로 피크 한번 찍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거래가 안 되죠. 저 조금씩 내려오는데 잘 보시면은 거래량이 거의 없다가 내려옴에 따라서 지금 어때요? 거래량이 7월달에 2건, 3건, 7월달에 3건, 8월달에 3건, 4건 그러면서 10월, 11월 되면서 갑자기 거래량 어때요? 11월달에 엄청 많죠. 한 10건 되죠 거의. 12월도 많죠. 자,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가격이 줄어들면서 거래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폭증하고 있죠. 가격은 빠지고 있지만 거래량은 확실하게 확 증가하고 있다는 건 뭐냐? 이 떨어진 가격에는, 빠진 가격에는 살려고 대기 중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다. 저거 빠지면 사야지. 저거 좀 가격 빠지면 사야겠다. 26억 7천일 때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 나 너무 살고 싶은 곳이긴 해. 너무너무 내가 실거주 하고 싶고 저기 내가 살고 싶어, 사고 싶어, 매수하고 싶어. 그런 곳이긴 한데 지금은 좀 비싼 것 같아. 떨어지기만 하면 내가 바로 살 텐데 라고 생각하던 대기자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막 거래량이 늘었다는 거는 떨어졌다, 지금 사야겠다, 지금이다 하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 그러니까 이때 다른 지역은 안 그랬어요. 다른 지역들은 가격이 하락하면서 오히려 거래량이 더 잠기는 것도 많았습니다. 사람 심리가 하락하면은 투자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투자하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하락하면은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냥 실거주 너무 좋아, 이 아파트가 너무 좋고 나는 진짜 너무 살고 싶어, 돈이 없어, 돈이 너무 모자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이 되면 사는 거예요. 근데 거래량이 확 늘어나는 걸 보니까 이런 실거주로 생각하시면서 그냥 저기 좀 떨어지면 바로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예전부터 이미 먹고 계셨던 분들이 많았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제가 반등을 예측했던 이유, 곧 반등할 거라고 예측했던 이유가 거래량이 많다는 거, 엄청 많다는 거. 이거는 조금만 반등하는 기미가 보여도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최저점 지난 것 같아, 지금 사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잘못하면 전 가격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조금 급박한 마음을 들게 하기가 좋죠. 대기자가 많다는 거는. 그런 급박한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또 많아지고 확 매수로 이어지면서 반등을 할 거라고 전 본 거고, 지금은 반등을 하고 난 한참 다음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런가 보다 하시겠지만, 제가 1년 전에 이 얘기를 했을 때는 얼마나 반응이 안 좋았겠어요. 제일 많았던 의견이 2018년 정도의 가격으로, 2018년이면 대략 한 15억 정도 할 때의 가격으로 돌아가는 게 정상이다 라고 보셨는데, 그렇게 갈 뻔도 했죠. 사실 진짜로 그렇게 갈 것 같아요. 26억 하던 게 19억까지 가면 진짜 15억까지 갈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일단은 가장 먼저 보이는 거는 내려가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내려가고 있는 거는 계속 내려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냥 쭉쭉 다시 이게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제가 잠실만큼은, 다른 곳들은 당장 어렵겠지만 잠실만큼은 12월 1월부터 반등을 할 거라고 작년 9월 달에 예측을 했던 이유 대략 아시겠죠? 오늘 영상은 작년 2022년 9월 달에 찍었던 영상을 거의 그대로 다시 얘기하고 있는 수준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때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잘 기억이 나실 거예요.
다만 저는 이제 7, 8억을 하락을 했던 게 다시 뭐 한 6억 가까이가 순식간에 반등할 거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솔직히.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7, 8억 하락을 했을 때 지금은 과도하게 하락을 좀 한 것 같다. 잠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잠실이 과도하게 하락한 건 있다. 그리고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가격보다는 당장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 일단 과도하게 하락을 해서 옆에 있는 친구들보다 한 2, 3억 정도 저평가가 돼버렸으니까 뭐 이 정도는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확실히 시장이 좀 걷잡을 수 없이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의 개인적인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반등을 해버렸는데, 요즘 다시 분위기는 또 안 좋죠. 아무래도 공포의 자이언트 스텝 4번을 유발시켰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비슷한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새로운 전쟁이 또 하나 터졌고,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2023년 11월 23일 기준으로는 휴전을 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있는데, 봐야죠. 또 계속 휴전을 할지 다시 뭐 전쟁을 할지는 또 봐야죠. 이런 중요한 이슈가 터졌고, 그럼 유가가 이제 불안정해지면서 금리를 원래는 조금 이제 뭐 조금 슬슬 한번 내려볼까 하다가 아니야, 안돼, 고금리 유지, 어쩌면 더 오를 수도 있어 금리가 되다 보니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안 좋은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사실이죠. 상당 부분 금리 때문에 유발된 긴축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로 풀어야 되는 것도 맞아요. 진짜 회복, 진정한 회복은 금리가 내려가야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왔다 갔다 하는 폭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자이언트 스텝을 4번 더 하진 않겠죠. 자이언트 스텝 4번 했는데 여기에 플러스로 4번 더 할 가능성은 글쎄요. 물론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미 연준에서 하는 거니까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자이언트 스텝 8번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도, 물론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도 4번 할 때도 아무도 예측 못했어요. 자이언트 스텝 4번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아무도 예측을 못했었는데, 뭐 지금 당장 자이언트 스텝을 4번 더 해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이런 좀 극단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래프가 앞으로 계속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기는 쉽지 않고, 그걸 우리가 뭐 미리 알려고 해도 뭐 알 수도 없는 일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 지금 당장 정도를 알 수 있지 1년 후에 2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서 반등 정도를 그래도 할 거라는 예측 정도는 가능했다는 거. 2022년 9월 달에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가능했다. 전국 모든 지역이 다 가능한 건 아니었지만 잠실만큼은 상당히 가능했다. 근데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듣지 않더라. 왜? 이미 폭락이라는 그 그냥 단어가 머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안 보더라, 절대 안 보더라 라는 걸 한 가지 기억하시면 좋고요. 귀를 열고 살아야겠구나.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타당한지 근거를 잘 보고 타당한 것 같은데? 아니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좀 생각하는 훈련을 할 필요는 좀 있겠다라는 거. 일단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거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내가 보고 있는 지역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또 알면 좋죠. 그럼 다음 진입 타이밍이 언제쯤 올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해보면 좋고요. 다음 진입 타이밍은 지금 당장 알 수는 없겠지만 이건 있어요. 잠실 쪽에 올 수 있는 가장 큰 한 번의 위기는, 이건 제가 2022년 12월에 찍었던 영상인데요. 또 다른 영상이죠. 제가 이거 잠실 얘기예요. 썸네일이 강남 한복판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잠실 이야기고, 잠실 쪽을 다음에 내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때도 그런 얘기를 하죠. 첫 번째, 언제가 기회냐? 지금 당장 매수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2025년 1월에서 한 상반기, 2025년 상반기 정도에 매수를 하시면 좋다. 이 상반기라는 건 딱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 2025년 상반기라는 거는 딱 정해진 시점이라기보다는 이때예요. 둔촌주공, 즉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입주를 하는 그 시점, 그 12,000세대가 한 번에 입주를 하는 시점, 입주 물량이 역대 최고로 폭발하는 시점에 어쩔 수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전세, 월세, 매매가가 싹 다 한 번에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예외가 없다. 뭐 한 2,000세대 정도는 모르겠어요. 2,000세대, 3,000세대 이 정도는 모르겠는데 12,000세대 한 번의 입주는 전례가 없어요. 요거는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 즉 이때 가격이 순간적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그때를 기회로 잡자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고, 그때 기회를 잡으면 좋은 이유는 그 이후로는 이런 핵폭탄이 떨어질 일이 거의 없습니다. 강남에. 특히 송파구 쪽에는 이 정도 큰 핵폭탄은 없어요. 앞으로 핵폭탄은 뭐라고요? 입주 물량. 이 정도 큰 공급 물량이 가격에는 무조건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한다, 당연한 거죠. 미친 공급 물량이 떨어질 일은 그 다음부터는 없고, 잠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지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개발 호재나 전망이 매우 좋다. 장기적으로 매우 좋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앞으로 당장 일어나는 상승 하락을 너무 내가 크게 염두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잠실을 2022년 말에 진입하거나 한 2024년 말 25년 초, 즉 올림픽 파크 포레온 입주장 끝물이 중요합니다. 입주장 끝나가야 확 싸져요. 입주장 끝나갈 때쯤에 막 전세 구하던 집주인들이 너무 다급해서 진짜 똥값에 막 풀어칠 때 그때 이제 송파구 전역 싹 다 강동구까지, 당연히 잠실까지 포함이겠죠. 싹 다 줍줍할 수 있는 타이밍이 한번 올 것이다. 물론 그 전에 어떤 다른 이유로 또 기회가 또 올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단순히 이런 댓글, 아직 한참 남았다, 2018, 19 정도가 정상이다, 이런 아주 단순한 생각을 댓글로 적기에는 조금 제가 여러분께 설명한 그 노력이 아깝습니다.
이런 댓글을 좀 안 달았으면 좋겠어요. 댓글을 다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으니 이러이러한 또 변수가 있고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댓글이 많이 달리면 좋겠지만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금 하락하고 있다고 3년 연속 하락,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상승하고 있으니까 계속 상승도 아닌 거고 그때 발생하는 변수에 따라서 확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순간의 상황을 보니까 이게 모양이 꺾일 수 있는 징조가 실제 안 보일 때도 많아요. 그게 안 보일 때도 많은데 가끔 보일 때가 있죠. 다행히도 잘 보인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아주 특별한 사람한테만 보이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볼 수 있게끔 보인다 싶으면 그거를 굳이 애써서 무시하고 애써서 여태까지 모양이 이러니까 계속 내려갈 거야, 계속 올라갔으니까 그냥 올라갈 거야 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끝내버리는 건 최악의 판단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꼭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제가 2022년 9월에 올린 영상과 2022년 또 12월에 올린 영상 두 가지, 둘이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영상이니까 이 두 영상을 클릭하셔서 이 당시에 이 모브라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여러분께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